인연보다 악연을 빨리 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던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사람을 잘 걸러야 하는 법인데요. 초반에 제압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구독자 댓글은 보니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과 돈 안 쓰는 사람은 100% 걸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사람 6가지에 대해 책 엮이면 피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돈과 시간을 쓰지 마세요. 저라면 고민 없이 인연을 끊는 유형이니 구독자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타입의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든 사적인 대인관계를 맺어 나가든 만나면 반드시 나를 피곤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엮이면 왜 피곤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질릴 대로 질려서 피곤한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애초에 본인이 남들에게 엮이면 피곤해지는 존재라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분명 누군가 그들에게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 한 번쯤은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성가시고 피곤한 것입니다. 막상 사귀어 보면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악의가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히 큰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견디기 힘들고 신경이 거슬리고 피곤해집니다. 맞습니다. 되려 악의가 없고 눈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못됐거나 싸가지가 없기라도 하면 미워하든 연을 끊든 할 텐데 그게 참 애매한 겁니다. 상대하려면 매우 골치가 아프죠. 성가시고 피곤한 타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엮일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게 됩니다. 입만 살고 귀는 없는 사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누구나가 피곤한 일이니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뜻을 밀어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니까 로 넘어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다 보니 점점 더 극단적인 말을 내뱉거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극단적이지?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인가? 생각하든 말든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이 맞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더 강하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애초에 남의 의견을 들으려는 귀가 없는 거죠. 본인만 옳다고 굳게 믿고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사고방식이 옳다고 믿고 의견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의견이 틀렸다며 논의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에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맞춰나가야 비로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같은 집단에 있다 보면 늘 삐걱거리고 분위기가 자주 고압적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조차 꺼내기 싫어 너 맘대로 해라 가 되어버리니 조직 자체가 독단적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보셨겠지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도 정말 주변을 피곤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주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바로 내가 뭘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책임을 묻거나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 고쳤으면 좋겠다 고 말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비난받기라도 한 듯 정색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명을 끝까지 듣고 있자니 시간만 낭비되고 일을 진행할 수 없겠다 싶어 대충 내 말은 잘 알겠다 라고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를 끊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왜 내 말을 대충 들어? 라며 또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런 타입들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뒤에서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자면
정말 노답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이나 공격을 받는 것은 아주 성가신 일입니다. 아니, 성가시다 못해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과 엮이면 피곤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요? 사실 무턱대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지 왜곡이라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왜 저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악의를 느끼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뒤틀린 것이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는 마음. 말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불만을 차곡차곡 담아두는 타입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불만이 있는 듯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해줘. 말해줘야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아무 말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 괴롭힌 적도 무시한 적도 없는데 피해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광이 심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은 온갖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불만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볼까요? 바로 상대방이 본인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먼저 다가와 달래주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게 힘들거나 불편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겠지? 하며 일일이 알아주고 확인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자신의 머릿속 생각까지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사람도 상대하기 피곤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지적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주눅드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난감하고 쓴소리를 들은 후에 갑자기 이튿날부터 휴가를 내서 일에 차질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더 피곤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도 뒤로 미루고 맙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 넘어가 주다가는 좋은 직원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입은 왜 쉽게 상처받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 신경이 예민한 성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격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한스 위르겐 아이젠크은 내향적이고 신경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로 이들이 상처받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성격상 타인의 언행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낯선 상황에 크게 동요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죠. 너무 민감한 나머지 대다수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도 쉽게 동요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풍부한 감수성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특히 별 의도 없이 내뱉은 다른 사람의 말에 도대체 저 사람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하며 과하게 신경을 쓰거나 왠지 기분이 나빠 하며 속으로 앓거나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 상처받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언행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언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의식해서 본인의 언행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까지 예민하게 살핍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힐끗힐끗 살피며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행동했나? 혹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나? 혹시 내가 상처를 줬나?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니 이들은 점점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타입과 엮이면 피곤해지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감수성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본인 나름의 고집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남을 배려하고 본인을 내세우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성격에 대해 푸념을 하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격이 손해를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잘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한다든지 뻔뻔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보기 좀 그래서 싫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지니고 있음을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래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본인만의 고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엔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이라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혹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 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이야기가 끝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만 있게 된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주도하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교적인 사람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사교적인 사람은 어딘가 무신경하고 경박한 구석이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남한테 무신경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결국 사교적인 사람이 부럽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의 깊은 사고력과 배려심을 버릴 수 없다는 고집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변하고 싶다고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이처럼 마음속에 저항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그런 점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조언을 듣는다고 바뀔까요? 오히려 남에게 지적당하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으면 심리적인 저항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자기 정당화로 치닫기도 하죠.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장점도 있고 본인 나름의 고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다가 괜히 역효과만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의 심리 성향과 행동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하게 상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나은 이유입니다. 나의 상식이 그 사람에겐 비상식일 수 있다.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서양 사회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두고 이기적이라느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도 하죠. 자기밖에 모른다느니 등에 험담이 나오는 일도 좀 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잘 해내고 필요하면 인간관계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맺거나 이용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과는 다르게 공동사회, 함께하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사회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상호 신뢰가 전제가 되며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인간관계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인간관계를 둘러싼 차이점은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동양 사회라고 해도 개인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럼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죠. 본인이 엮이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상대방이 어쩌면 본인을 보고 엮이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상식이 타인에겐 비상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의 왜곡된 부분을 지적한들 그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왜곡되어 보일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엮이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짜증이 나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겠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는 일은 살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심리학 자신이 인간관계로 고민하거나 힘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죠.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심리학자 중에는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 사회적 부적응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사람들 중에는 참 괴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심리 법칙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관계로 인한 당혹스러운 일이 없다면 심리 법칙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겠죠. 사람을 사귀기 힘들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서툴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까?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설 때 상대방과 본인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이 알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최근 대중들로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만 읽어보아도 일상에서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 너무 피곤하다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주제에 별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인간관계로 지친 심리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듣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딜 가나 엮이면 피곤하고 성가신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제껏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몇몇이 있습니다. 나 또한 사람을 사귀는 데 애를 먹었던 적이 있고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인간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탐구한 사람으로서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심리 법칙을 널리 알리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책 엮이면 피곤한 사람들을 통해 살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사람 6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살아온 인생과 겪어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린 내용 중 취하실 게 있다면 살면서 도움이 되는 지혜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